연아 씨는 가까이 사는 딸 부부와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딸 부부와 식사를 할 때면 언제나 밥을 사주곤 했지요. 즐거운 식사 자리였지만 연아 씨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였어요. 사위는 늘 식사 자리에 오면 인사도 하지 않고 사주는 밥을 모조리 먹어치우고는 일어날 때에도 단 한 번도 계산을 하는 적이 없었지요. 오늘도 인사도 한마디 없이 먹기만 하는 사위를 보는 연아 씨는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오늘도 밥 한 번 사겠다는 말을 절대 안 하겠지? 오늘은 내가 기어코 인사 한마디는 듣고 말겠어. 뻔뻔하게 매번 밥을 얻어먹고 인사도 하지 않는 버릇없는 사위에게 오늘은 생색도 내고 인사도 한마디 들을 결심을 하는 연아 씨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엎드려 절받기라고 해도 말이지요. 밥을 맛있게 먹던 연아 씨 부부와 딸 부부. 마침내 식사가 다 끝나고 돈을 내기 위해 연아 씨 남편은 계산대로 향했지요. 연아 씨는 사위에게 벼르고 별렀던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맛있게 먹었나?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집 음식이 괜찮네요. 그래, 자네 먹는 걸 보니까 이 집이 음식이 맛있는 걸 나도 알겠네. 아주 그냥 몇 끼는 굶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먹던데. 자네가 장인 장모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말이야. 무슨 인사요? 무슨 인사라니 그것도 내가 알려줘야 하나? 만났으면 어서 오세요.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도 자네는 할 줄을 모르나?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먼저 꺼낼까? 난 또 뭐라고? 네, 잘 먹었습니다. 사위는 건성건성 대답을 했어요. 열을 내는 연아 씨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딸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우리 사이에 꼭 무슨 인사를 해야 돼? 왜 그래? 갑자기 딱딱하게. 꼭 말로 해야지만 감사한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밥 사주시는 거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누가 아니겠어요? 굳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사위한테 제대로 된 인사 한 번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 아무리 가깝고 자주 보는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 인사를 안 하니? 내가 인사 받으려고 너희들 밥 사주는 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니니? 아니, 밥 한 번 사준 거 가지고 무슨 사람을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진짜 엄마도 너무하네. 이럴 거면 밥 사주지를 마. 왜 공연히 불러서 밥 먹여놓고 인사를 안 한다고 야단이세요. 난 엄마가 이해가 안 되네. 여보, 가자. 딸은 도리어 연아 씨에게 화를 내면서 남편 옷소매를 잡아 끌며 식당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였지요. 버릇도 없고 장인장모 어려운 줄도 모르는 사위한테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딸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바람에 언제나 말 한마디도 변변하게 해보지 못하는 연아 씨였습니다. 아이고, 대체 저 한심한 것이 어쩌자고 저런 놈을 저리 위하고 사는 거야. 대체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는 거냐고. 연아 씨는 정말 답답했지요. 사위도 사위였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런 사위를 철통처럼 감싸는 딸의 태도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만 해도 말이 없고 부침성이 없던 사위가 그저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딸은 사위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요. 하지만 몇 년간 딸 부부를 지켜본 연아 씨는 그런 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네요. 뭐라고? 맛이 없어요. 나는 맛있기만 한데 자네 입맛에 안 맞나 보네. 미안하네. 맛이 없다니까 민망하구만. 사위는 연아 씨가 애써 마련한 음식이 입맛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대놓고 싫은 티를 냈지요. 처음으로 그런 직설적인 반응을 겪은
연아 씨는 충격을 받았지요. 아니,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맛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 듣는 내가 좀 섭섭하네.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렇지. 좀 돌려서 말을 했으면 내가 덜 민망했을 것 아니야? 맛 없는 걸 없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자네가 참 이렇게 직설적인 성격인 걸 내가 몰랐네. 알았네. 음식을 맛없게 해준 내가 잘못이지 뭐. 그때만 해도 그저 내가 음식 솜씨가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연아 씨였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사위의 문제점은 더 분명해지기만 했습니다. 사위는 예의범절이 전혀 없고 사회성이 아주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성격이었지요. 사위는 실제로 회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1년 다니나 싶으면 또 회사를 옮기고 또 이번엔 정착을 하나 싶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길 여러 차례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딸도 남편이 회사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억지로 옮기기도 했지요. 그것도 연아 씨는 무척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김서방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1년도 못 채우고 매번 직장을 옮겨 다니는 거니? 김서방 때문에 너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그 사람이 성격이 좀 특이하잖아. 회사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게 했나 봐. 어쩌겠어.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제일 힘들겠지. 내가 그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럼 누가 내 남편을 이해해 주겠어요. 엄마도 자꾸 그렇게 못마땅하게만 보지 말고 좀 이해해 주세요.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직장 생활 하잖아.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직장 운이 없는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걸 어쩌라고. 아이고, 참 그렇기도 하겠다. 넌 그 말을 믿니? 어째 본인은 멀쩡한데 세상 사람들만 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한두 번이면 나도 운이 없었겠구나 하겠지만 지금 벌써 몇 번째니?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김서방이 문제라고 밖에 엄마는 생각이 안 든다. 너도 매번 마음 약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김서방 또 이런 식으로 굴면 단단히 이야기를 좀 해.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언제까지 이렇게 메뚜기처럼 살 건데.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못 산다.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돈 잘 벌어오고 취직도 잘하는데 엄마는 뭐가 걱정인데. 엄마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딴 소리 그만해요. 딸은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감싸고 돌았지요. 연아 씨는 수년간 지켜봐온 사위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사위를 향한 못마땅한 감정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연아 씨는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칠순 생일 잔치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두들 덕담을 나누고 기분 좋게 하하호호 웃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위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음식만 먹을 뿐이었지요. 또 혼자서 밥만 먹고 있네. 아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해? 먹기는 또 왜 저렇게 많이 먹어? 사위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눈엣가시만 같았어요. 말도 안 하고 축하도 안 하고 그저 음식을 축내러 온 식충이처럼만 보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였던 가족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연아 씨는 꾹꾹 참고 있다가 결국 또 한마디를 하고 말았지요. 자네는 여기 먹으러 왔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칠순인 거 알고는 있나? 아니까 왔잖아요. 뭐야? 그런데 축하드린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퍼먹고 있어. 용돈 드렸잖아요. 용돈 드렸고 먹으라고 차려주신 밥을 먹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자네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줄을 모르나?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자네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아니,
지금 여기서 제 직장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인사를 안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나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져만 갔지요. 또 딸이 연아 씨와 사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니 왜 또 그러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자꾸. 아니, 넌 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장모 칠순이라고 와서는 인사도 한마디 없이 밥만 퍼먹고 있는데. 내가 어른이 돼서 인사 한마디 하라고 야단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자네는 대체 인사하는 법도 못 배웠나? 여태 사위 들인 후에 내가 자네한테 인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기억이 없어. 이게 말이 되나? 엄마, 아니 진짜 왜 그래? 이 사람 성격 알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못하는 성격도 있는 거잖아.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왜 자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대체.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너도 정말 한심하고 멍청하다. 대체 언제까지 네 남편 감싸고만 돌 거니? 그렇게 해서 대체 나아지는 게 하나라도 있기는 하니? 대체 뭐가 이쁘다고 너는 신랑 말만 나오면 이렇게 감싸지 못해서 안달이니 안달이기를. 눈에 무슨 콩깍지라도 씌었어. 내가 정말 너만 보면 답답해서 속이 다 터질 것 같다. 하나뿐인 남편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저 사람 성격이 특이해서 가뜩이나 밖에서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가족이면서 어떻게 사위 하나 품어주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딸은 또 화를 내면서 남편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딸 부부의 뒷모습을 보면서 연아 씨는 가슴을 칠 뿐이었지요. 내가 네 명에 못 살지. 쟤는 대체 무슨 속으로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저리 위해주는 거야.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냥 신경 꺼.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사람돌이 못하면 좀 어때? 그래도 우리 딸이 좋으면 그만이지. 그래도 저리 감싸도는 걸 보면 집에서 딸한테는 잘하는 것 아니겠어? 공연히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남편은 연아 씨를 걱정했지요. 출가 외인이라고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을 걱정해봤자 연아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아 씨는 기분이 찜찜했어요. 저런 놈이 딸애한테는 잘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우리 딸내미한테 막할 것이 분명한데 부모님한테 들키기 싫어서 딸내미가 무턱대고 덮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소설 쓰지 말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어쩌겠어. 저 못 살겠으면 지가 그렇게 말을 하겠지.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 남편은 그저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어요. 연아 씨는 답답했지만 그냥 또 그렇게 기분을 삭히며 잊으려고 애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른 뒤 연아 씨 부부는 딸네 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엄마, 아빠 모시고 내일 저녁에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이번에는 엄마 아빠 대접해 드리려고요. 사위 때문에 섭섭했던 거 내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많이 드시고 가세요. 딸은 사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연아 씨 마음을 아는지 웬일로 집에 연아 씨 부부를 초대를 했어요. 연아 씨는 사위 때문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 녹아내린 것만 같았지요. 드디어 얘네들이 철이 들었나 싶어 기꺼운 마음으로 남편과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사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 태도를 보자 한껏 기대했던 마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른들이 왔는데 일어나 인사도 안 하나? 오셨어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하자
그제서야 사위는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더니 오셨냐고 한마디 인사를 건넸지요. 연아 씨는 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만든 딸을 위해서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뭘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 그냥 시켜서 먹지, 고생스럽게. 사 먹는 건 많이 했잖아요. 나도 이렇게 엄마 아빠 대접할 때도 있어야지. 그동안 얻어먹기만 했잖아요. 우리 딸이 잘 안 해서 그렇지. 음식을 일단 하기만 하면 엄마보다 훨씬 더 잘한다니까. 음식이 아주 그냥 다 너무 맛이 좋네. 고생했다. 고생했어. 즐거운 식사 시간이 이어졌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위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나 국 좀 더 줘. 벌써 다 먹었어요? 알았어. 잠시만. 딸은 국을 더 달라는 말에 발딱 일어나서 사위국 그릇을 채워다 주었어요. 고기 더 없어? 더 있지. 더 가져올게요. 나 물도 한 컵 갖다 줘. 알았어요. 사위는 마치 눈앞에 장인 장모가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딸은 사위가 시키는 대로 로보트처럼 심부름을 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에 짜증이 난 연아 씨가 보다 못해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아니, 자네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내 딸을 계속 부려먹어? 자네가 직접 갖다 먹게. 순간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연아 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식탁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연아 씨는 기가 막혔지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태도가 대체. 딸은 그런 광경을 보고서는 냅다 남편 방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아이고, 저 속도 없는 것 좀 보세요. 이 와중에 지 남편 비위 맞추러 간 것 좀 봐.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제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똑똑히 알겠네요. 노예가 따로 없네. 노예가 따로 없어. 저 한심한 것 같으니라고. 지가 좋아서 이러고 사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공연히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이제 갑시다. 우리가 여기 더 있어봤자 싸움밖에 더 나겠어? 어서 일어나. 그만. 아니, 저 꼬라지를 보고 그냥 가자고요. 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사람을 저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왕이야, 상전이야. 요즘 세상에 아내를 이렇게 취급하는 놈이 어디 있답니까? 내가 한마디 했다고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시위지. 뭐겠어요? 아주 성격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놈이에요. 저런 걸 사위라고 내가 여태 비위 맞추고 사람 대접해준 걸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평생을 살아요. 내 딸이. 알았어. 알았는데 오늘은 그냥 가자고. 여기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본다니까. 딸에 나오기 전에 빨리 갑시다. 남편은 행여나 무슨 일이 날까 두려워 연아 씨와 빨리 떠나려고 했어요. 연아 씨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딸 체면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려고 채비를 했지요. 식탁에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딸이 모처럼 준비한 푸짐한 저녁 차림을 보자 딸이 너무 안쓰러웠지요. 집을 나서려는데 방에서 딸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왜 벌써 가세요?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사위라는 놈이 장모가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불편한 티를 내는데 내가 밥이 넘어가냐고. 그러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세요. 우리끼리 있을 때 내가 원래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부엌일에 서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내가 그냥 빨리빨리 해주는 게 난 더 편하단 말이야. 아이고,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른다니? 그걸 너 지금 말이라고 해? 지 손으로 물도 못 떠다 먹어? 얘,
나도 그렇게는 안 살았어. 너희는 젊은 애들이 어떻게 이러고 사는 거니? 너는 억울하지도 않아.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거. 엄마가 너 사위놈 수발이나 들라고 널 애지중지 키웠는 줄 아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래도 남편이 이런 거 말고는 나한테 잘해줘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러지 말고 음식은 다 드시고 가세요. 다 차려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해요. 딸이 구태여 연하 씨 부부를 붙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또 딸이 속상해하겠지. 그런 생각에 연하 씨 부부는 결국 다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많이 먹어서 지금 안 먹고 싶대요. 참 그렇겠다. 평소 김서방이 얼마나 많이 먹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니? 아직 배 채우려면 한참 멀었는데 장모 보기 싫어서 저러는 거겠지. 됐다. 나도 지금 김서방 보면 체할 것 같으니까 안 나와 주니 나야 고맙지. 연하 씨는 기어코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 사위가 탐탁지 않았지만 딸 체면 때문에 꾹 참고 빨리 밥을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탈이었을까요? 연하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단단히 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그 망할 놈의 사위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람 속을 뒤집어 놨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었겠어요. 나도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렇지. 사위식이나 돼서 장인장모가 가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참 문제가 많기는 해.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어쩜 저러는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 딸이 저런 놈 비위나 맞추며 사는 꼴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 이야기를 좀 해야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연하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이따가 잠깐 집에 좀 들르거라. 딸을 집으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퇴근을 한 딸은 연하 씨 집으로 왔지요. 김서방하고는 잘 풀었어. 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래도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시비 거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넌 참 속도 좋다. 엄마는 김서방이 너를 아랫사람 부리듯 대하는 걸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데 넌 어떻게 그걸 다 받아주니? 엄마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그런 대접을 받고도 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엄마 속상하게. 그런 것 말고는 딱히 나한테 거슬리는 게 없어요. 엄마도 너무 엄마 기준으로만 김서방을 판단하니까 그렇지. 사위가 성격도 좋고 사교적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성격이 아닌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좀 그러려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막말로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넌 말을 해도 꼭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기본적인 태도나 예의 범절은 있어야지. 매번 이렇게 사람을 빈정상하게 하는데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단순히 성격 탓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건 아니고. 뭐가 또 그렇게 한참 부족하다고 그래요. 엄마가 자꾸 이럴 때마다 나야말로 속상해. 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엄마는 김서방한테 만족하는 건데요. 세상에는 엄마 마음에 안 차는 사람도 많을 텐데 김서방은 그냥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야. 연하 씨는 자신의 걱정을 딸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했지요. 그냥 놔뒀다가는 평생 내 딸이 그 못난 녀석의 뒤치다꺼리나 하다가 늙어 죽겠구나 싶은 걱정이 확 밀려왔지요. 연하 씨는 뭔가 결심을 하고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중 들면서 김서방하고 사는 게 정말 괜찮다는 거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런 건 왜 물어? 엄마가 보니까 김서방 아무래도 사람이 좀 너무 이상해. 엄마가 잠깐이긴 해도 김서방이 너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도저히 네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심란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냐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저렇게 사회성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하고 너 대체 어떻게 평생을 살려고 하니? 매번 그렇게 남편 비위만 맞추다가 넌 대체 속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던가. 그게 아니면 헤어지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저런 놈 수발을 들면서 평생을 살겠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그럼 나더러 지금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흉이니? 너 평생 김서방 하녀처럼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 엄마는 김서방하고 살면서 대체 네가 덕 보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엄마도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면서 힘든 일, 좋은 일 다 많았을 것 아니야. 그런 시간들 다 같이 보내고 나서 지금 곁에 서로가 있는 게 힘이 되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이혼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내 친구들도 이혼한 애들 많지만 이혼하고 다들 행복한 줄 알아요? 겉으로는 이혼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도 다들 엄청 외로워해. 후회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좀 참을 걸. 다들 그런다니까. 예,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김서방 같은 인간이면 이혼하는 편이 차라리 나아. 너를 무슨 사람 취급이나 하니? 무슨 종부리듯 하잖아. 아니 막말로 김서방이 바람을 피기를 해요. 아니면 재산을 거덜내기를 해요. 시댁에서 나보고 시집살이를 혹독히 시키기를 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성격이 좀 특이한 걸 가지고 어떻게 엄마는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나는 내 남편이 바람기도 없고 돈도 잘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세상에 아내 속 썩이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내 남편 정도면 나는 솔직히 아무런 불만 없어. 내가 좀 귀찮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요. 내가 괜찮다는데 엄마는 자꾸 왜 그래요? 그냥 엄마가 못마땅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혼하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지기라도 할 거야? 이게 내가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니? 네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문제인 거지. 엄마는 평생 그 잘난 구석도 없는 녀석 허드렛 일이나 해주면서 무슨 애 키우듯이 네가 그 모질한 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는 꼴 보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 어른이 와도 인사 한마디를 먼저 할 줄도 모르고 밥을 한번 먼저 사겠다고 말할 줄도 모르고 싹싹하게 남을 챙겨줄 줄을 아니 부침성이 좋기를 하니 그저 지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전부고 그마저도 다 네 도움받아서 하는 형편없는 녀석인데 그런 인간한테 만족한다는 널 보는 엄마 심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 대체 넌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바닥에 가서 붙은 거니? 네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저렇게 성격 이상한 놈은 없지 않았어. 평생을 같이 해야 하는데 아니다 싶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딸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엄마 진짜 왜 이래? 나 이혼녀 돼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죽기보다 싫어. 내 친구들도 이혼녀 돼서 얼마나 불이익이 많은 줄 알아요? 남자도 다시 못 만나. 이혼녀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나 소개받지. 멀쩡한 사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내 남편보다도 더 못한 놈 만날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이 크잖아. 아니 무엇보다도 내가 남편한테 불만이 없다는데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김서방은 별 문제가 없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바람도 안 피지. 재산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지. 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큰 문제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살면 되잖아. 엄마는 왜 자꾸 문제만 보고 이 사람의 장점은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먼저 싸움 거는 일도 없고 그냥 원하는 거 맞춰만 주면 나도 편해. 나한테 기대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관계에 만족한다고요. 그냥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연아 씨는 딸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요.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연아 씨의 눈에는 사위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막상 자신의 남편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지요. 분명 내 딸 정도면 더 나은 남자를 만나 더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걸 욕심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딸은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지요. 그저 연아 씨 속만 답답할 뿐 딸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내 인생이 더 망가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 것에 만족해요. 김서방이 완벽하고 잘난 남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하루아침에 배우자 때문에 재산을 날리거나 몸이 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적어도 우린 그렇지는 않잖아. 지금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관계는 지킬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딸의 말에 연아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된 거지 뭐. 그냥 엄마 마음은 그래.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누렸으면 해서 그런 거야. 속상하고 안타깝고 내 딸이니까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이혼까지 들먹이고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건 엄마가 미안해. 그냥 사랑이 지나쳐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렴. 솔직히 엄마는 김서방이 아직 많이 미워서 앞으로도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이쁘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이혼할 거 아니라면 김서방 인사성 교육이라도 좀 제대로 시켜봐. 내가 인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 살면서 괜한 오해는 피해야 할 것 아니니. 그건 정말 큰 문제야. 그렇게 연아 씨는 딸과의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아 씨는 여전히 김서방만 보면 이를 갈고 김서방은 여전히 인사를 잘 안 했지요. 딸은 여전히 중간에서 노심초사를 하고요. 그럼에도 딸 부부는 그런 관계에 만족을 하기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연아 씨도 딸의 마음을 알기에 못마땅한 감정을 그저 추슬리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요. 다 큰 성인이 된 자식의 결정을 제 아무리 부모라 해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